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실력 양성 운동 다음에 선생님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서 신간회라는 단체를 배울 텐데, 신간회에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뭔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뭔지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한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을 앞서서 일단은 189쪽에 아주 표가 잘 정리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끝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흐름이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진영은 보이는데, 여기서 전개했던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자본주의자들, 일단은 무장투쟁보다는 우리도 교육을 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일단은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자본주의 성향과 민족주의 성향이 좀 맞았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세력은 역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1920년대 이후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급증을 했다겠죠. 우리나라 국내에도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습니다. 자, 레닌이 지원했던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공산당이,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했다 하면 사회주의자 계열이었겠죠. 그런데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세력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나오는데,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까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타협적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친일로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겠죠. 현재로서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지금 부족하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본에게 어느 정도 타협할 건 타협하고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자 하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던 인물이 춘원 이강수 자치론자. 일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할 건 타협하고 받아낼 거는 받아내자라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 세력들을 조금만 설득하면 이 세력들이 훗날 뭘로 좀 변질될 성격이 있었을까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실제로 1930년대 이후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강수죠. 자, 타협적 민족주의. 처음에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는 자치론자뿐만 아니라 일단은 참정권자, 참정권론자, 자치론자,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성격을 보면 됐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이 좀 많다는 점이 있죠. 그런데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이 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은 우리는 곧 죽어도 일본과는 곧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커지는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자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합쳐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은 애국 계몽 단체가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19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했던 중학교에서도 배웠던 중요한 단체입니다. 일단은 이 신간회가 우리나라 민족 유일당으로 볼 수 있는데,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죠. 일단은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925년에 조선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제도의 바탕을 놓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했죠.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의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일본이 늘어나는 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기도 했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족유일당인 신간회가 어떻게 창립되게 됐냐 하면 민족유일당, 일단은 2년간 노선을 초월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국내에서 일단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세력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20년대 후반부터 최린, 이강수 등이 자치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의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들을 비판하였고, 결국에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아까 표에 봤듯이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비판하였고,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됐습니다. 연대를 했다.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부 사회주의자와 함께 조선민흥회라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하답하듯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의 선언.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배제한 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손잡을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결국엔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한 신간회라 하는 의미 있는 단체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신간의 강령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계를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기회주의죠. 여기서 신간의 강령에 기회주의를 일체 부정한다 했는데, 이거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배신자다, 민족의 배반자다, 이런 강령을 내걸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합법단체인 신간회는 경성에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지회를 두고 140여 개의 지회와 4만 명에 이른 회원을 보유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지회를 두었다 해도 일본에도 지회가 있었네요. 여성단체들도 사회주의 계열과 기독교 계열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어 근우회를 결성했다 하는데, 이건 근우회라 하는 단체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만들었던 그 다음에 신간회는 일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만든 신간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간회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인 본위 교육 실시, 식민지 교육 반대, 타협적 정치운동 반대 등을 주장하고 일제히 식민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일단은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들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한국인들 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을 계몽, 전국에 연설회를 만들면서, 그리고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도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겠죠. 형평운동은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을 또 소잡는 사람들,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역시 이 시기 때도 차별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운동을 지원했네요. 신간회는 1929년 원산 총파업을 지원하고, 여기서 원산 총파업, 현재는 북한 지역이죠. 원산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원산도 대표적인 좀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 여기서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지원했을까요?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대폭 지원했을까요? 역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겠죠. 갑상군 하전민 사건. 하전민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하전민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산림보호를 구실로 하전민을 추방하는 일제에 저항했다. 이런 운동도 일어났네요. 지방의 신간의 지혜는 청년단체나 농민조합 물론 신문사 지국과 함께 지역의 여러 사회운동단체에 연대하여 민족의식을 고착하는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런 활동은 좀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에서 좀 도맡았겠죠. 29년에 또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 간에 일본 학생이 전철에서 우리의 강주 여고 학생을 좀
성추행을 했는 것을 빌미로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신간회가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일제히 학생운동 탄압에 항의한 등 큰 역할도 했습니다. 진상보고대회를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대규모의 민중 집회는 못 열렸네요. 그런데 자, 이 신간회가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이 섞였죠.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 이 신간회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와이되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 신간회가 점차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 생겼냐 하면 민중대 사건 이후 새로 구성된 신간의 집행부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신간의 강령과는 다르게 일제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하였다. 일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진영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어찌됐든 일제와 강경하게 투쟁을 선언한 반면에 어찌됐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실론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일제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 가격한 파업운동을 주도하던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자들과 결국에 민족주의 진영론자들하고 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타협적 합복운동을 강조하자 사회주의자들은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공황 이후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노동자와 농민 쟁의는 파업을 의미합니다. 파업이 격렬해지자 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이죠.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코민테른은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 계열과의 합동전선 해체를 지시하였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것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에서 조선공산당에게 민족주의 계열하고 일단은 전선 해체를 지시하였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지령을 받았던 우리 조선공산당의 신간의 지혜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협동전선을 비판했다. 결국에 이들은 신간회가 혁명운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해소를 주장하였다. 신간회 해소, 이제는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는데 해체가 한 단체나 조직을 단순히 해산하는 것이라면 해소는 단 한 단체의 해산이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했는데 신간회의 해소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신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나 1931년 열린 전체대회에서 결국에는 신간회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간회가 해소, 여기서 말이 해소지 거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거의 갈라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회주의자들이 계열이 협동종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 반제국주의적 한일 투쟁이 집중하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학운동 등 문화예술 학술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완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둘 다 갈라서게 된 거죠. 신간회는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항일운동 단체였다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았다 한 점에서는 상당히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물과 기름이 섞여서 서로 간에 추구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의 방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해소의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각자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것이죠. 민족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의 노선으로, 사회주의 진영은 그들만의 농민 노동 운동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신간회와 관련된 여기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한번 보겠는데, 정우의 선언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발표를 했죠. 사회주의 단체들이 발표를 했는데 정우의 선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민족주의 진영과 성격을 일단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가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했다. 여기서 일단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비타입적 민족주의 성론자들하고는 손을 잡겠다 하는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1926년에 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19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일단은 결성되게 되었겠죠. 자, 여기서 신간회 동경지회 제2회 대회. 자, 신간회 일본에도 신간회 단체가 만들어졌다겠죠. 일본 동경에서 최저임금, 최저봉급제, 여자의 법률상 사회상의 차별, 조선민족 일제의 법령철폐, 형평사업 및 노보개헌 일제차별 반대, 일체 학교교육 본의, 조선인 본의, 나름대로 여기서 뭐 계몽적인 성격도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역시 최저임금, 최저봉급제 이런 내용도 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신간의 해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료 3번에는 자, 여기서 삼천리 그런 사회주의 계열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신간의 해소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신간의 해소에 대한 소시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의 계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현재의 신간에는 무산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해야 된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결국에는 해소를 신간의 비타입적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민족주의. 자, 그리고 여기서 해소 반대파는 일단은 여기서는 해소파 비타입적 민족주의 진영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해소 반대파는 뭐 민족주의 진영에서 안재홍 씨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가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협동하기 진행하기보다는 그 자체 내 상호 영도권이 다르므로 역량의 분산 및 자기의 마모의 가호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해소 반대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신간에 이렇게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해소를 해야 된다. 일단 무상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이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계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신간에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래서 결국에는 갈라서야 된다.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무장독립투쟁은 앞에서 했던 뭐 의열투쟁, 김원봉이 있으면 의열단이 들어가면 되겠죠. 의열단. 토산품외용, 국산품외용이죠. 경제적 자립도모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물산장려운동이겠죠. 자,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가 있고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가 전개했습니다. 농촌의 문맹퇴치운동으로 보면 되겠죠. 문맹퇴치. 민족유혈당 운동은 오늘 배웠던 신간의 결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1920년대 민족운동의 성격, 뭐 무장독립투쟁부터 무장독립투쟁은 독립군 부대가 싸둔 활동, 의열은 개인이 하던 의열 활동, 그 다음에 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좀 많았다 하는 점을 좀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갈라지게 되었고 1930년대 중반이 되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중 일부가 완전히 친일로 변절하게 됐다 하는 점도 좀 모순점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뭐 191쪽에 나오는 독립운동의 다양한 노선, 무장투쟁, 의열투쟁, 외교독립, 민족실력 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